안 그래도 ASML이랑 TSMC가 지금 낮은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것 때문에 증시가 어제 안 좋았어요. 반도체 주식들 위주로. 넷플릭스도 약간 가이던스에서 약간의 좀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으로 미사일을 날리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빠른 소식이 있는 트위터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미사일을 공격하고 있다. 한두 발이 아니에요. 영상을 보니까 여러 발이 나오고 있고, 이스파한이랑 나타라는 도시에다가 공격을 하고 있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고 대공 미사일로 요격 중인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여기서 끝날 건지 계속될 건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보복으로 한번 한 건지, 이거에 따라서 두려움이 회복될 수도 있고 주말에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보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 이스파한 북서쪽에 있는 이란 내 목표물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데 한 곳이라고 말을 했어요. 보통 공항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공항 여러 곳을 폭격하고 전투기가 뜨지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활주로들을 모두 폭격한다는 거는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한 곳을 폭격했다. 하필 그 도시가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핵시설을 건드리려는 목표가 아니었을까. 굉장한 위협이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란도 보복을 하거나 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말에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서로 뭐 지상군은 어렵겠지만 드론도 날리고 뭐 미사일도 날리고 뭐 전투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타격은 크겠죠. 왜냐하면 주요 시설들을 다 파괴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헤즈볼라를 활용해서 지상 교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러면 이스라엘은 병력을 지금 북쪽에다 집중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또 헤즈볼라랑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공격을 당한 다음에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려가 있으면 먼저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을 지켰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집트가 오는데 이집트 쪽을 조금 때리고 나서 얘네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야 라고 판단하고 여기 있는 병력을 다 빼가지고 북쪽에다 다 몰빵을 해서 북쪽에서 싸워가지고 중동 전쟁을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또 북쪽에 몰빵을 했고, 여기서 빨리 처리를 해야 다시 가자지구 쪽에서 다시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공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선공을 하게 되면은 제5차 중동 전쟁의 가능성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증시는 빠르게 주저앉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3% 하락했어요. 코스닥도 3% 하락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잠깐 좀 충격이 잠깐 멈춘 상태, 살짝 반등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이후부터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대처를 할 방법이 없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견뎌야 됩니다. 그러느니 그냥 금요일날 내가 팔아버리고 월요일날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이 몰리게 되면은 패닉셀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증시 상황이 그렇다라 볼 수 있겠죠. 미국 증시도 지금 대낮부터 선물지수가 하락하는데요. 아까 마이너스 2%까지 갔었다가 살짝 반등해서 지금 마이너스 1.5까지는 돌아왔거든요. 어젯밤에 보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 실적 하향도 나오고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전쟁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냥 뻗어버리는 거죠. 나스닥 선물지수가 17,000이 깨질 우려가 나왔습니다. 유가도 오늘 뉴스 나오자마자 3% 갑자기 상승했어요. 85달러를 회복했는데, 유가가 85달러를 넘어서 뭐 90달러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물가를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서로 뭐 미사일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뭐 석유 시설이 피해를 입는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길목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중동에서 석유를 구하는 공급이 빡빡해졌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우려들 때문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전쟁은 물가를 상승하게 만드는 요소지 하락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더 물가 상승 데이터가 나오게 될 거고, 연준이 원하는 7월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더 걱정되는 건 저는 엔화입니다. 일본 돈인데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잖아요. 그럼 미국 채권도 강세가 되지만 미국의 달러도 강세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나빠지고 일본의 엔화 가치도 떨어집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일본의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와 너무 좋다. 이게 수십 년 만에 인플레이션 어쩐 일이야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죠.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엔화가 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폭발해버립니다. 일본이 금리 인하를 이제 한 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올해만 여러 번을 해야 될 거예요. 일본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2% 넘어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채권 가치도 떨어지고 일본 자체의 입장에서도 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돌변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도 염두를 해야 돼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보통 이제 아시아 신흥국이라던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싸게 빌려서 비싼 곳에 위험 있는 곳에 이제 투자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렇게 위험이 발생하니까 일본이 돈을 땡기고 위험에 투자했던 돈들이 묶여버려서 일본에다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유동성 위기가 올라오니까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더 땡기려고 하죠. 연장을 안 해주고 계속 환수 조치만 합니다. 그러면은 유동성 위기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벌어지니까 엔캐리로 인한 충격이 오죠.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97년도에 대한민국이 IMF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시아 신흥국들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달러 보유고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는 97년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외환 보유고를 많이 해놨어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좀 준비는 해놨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까지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기 전에 팔아버리면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금리에 사놨던 미국 채권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다 손실이 났잖아요. 이거를 중간에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채권을 팔아서 회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좀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것들을 빌려와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회계상으로 손실 처리를 안 해놨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그 나라마다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안 팔려고 했다가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진짜 현금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 채권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인 외환 보유고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몰리거든요. 여러 나라가 어려워질 땐 다 같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채권을 파는 사람만 더 있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더 튀어오르죠. 채권 금리가 더 튀어오르니까 패닉셀이 또 나오죠. 막 튀어오르죠. 그게 22년 10월달, 23년 10월달 벌어지면서 금리 발작이 벌어졌었고 그때 증시가 쇼크를 먹으면서 순간적으로 아래로 내려갔던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24년에 또 반복될 가능성도 염두는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 날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조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미사일이기 때문에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는 초반부에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해요. 주식에서 채권, 현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채 금리가 뚝 떨어졌는데 장기화되면은 결국 중동이잖아요. 유가를 건드리니까 다시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봐야 되겠죠. 뭐 미국채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봐야 되고요. 뭐 지금 이런 나쁜 소식들 때문에 삼성전자 3% 넘게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6% 넘게 하락하고 시총 상위주들 다 안 좋아요. 거기다 뭐 코스닥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금요일이라는 시장 심리까지 지금 활용해서 한국장이 조금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거기다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아프게 맞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이런 데는 지금 마이너스 9%, 뭐 반도체를 요새 핫했던 기업들 하락률이 조금 더 높은 상태가 됐죠. 그 이스라엘이 미사일 날린 곳이 좋지 않다라는 게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란에 핵시설이 있는 도시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2군데에다가 지금 공격을 한 거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하필 그 도시에 날렸냐? 수도도 아니잖아요. 핵시설이 있는 곳에다 했습니다. 이란은 이란의 핵을 제거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핵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떤 규제에서도 어떤 협상에서도 다 거부하고 핵을 키워놨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폭격으로 공격한다? 이란은 이제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뭐 다 내주고 이스라엘이 미사일 날렸으니까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 핵시설 스스로 다 파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키려고 하겠죠.
그럼 미사일은 더 날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진짜 상처라도 하나 받아서 뭐 핵시설이 뭐 파괴가 된다던가 그렇게 되는데 잘못 파괴가 돼서 좀 오염이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중동 전체에서 원유 생산이 멈출 수도 있겠죠. 그 주변부는. 그렇게 되면 유가 상승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좌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군이 투입돼서 개입을 한다던가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바로 지금 특사를 파견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굉장히 분주히 빠르게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란도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한번 붙어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란의 핵이 파괴되는 거를 원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제재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면서 노력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는 상황 여기다가 이번 주말이라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대처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반영된 상황들 여기에 미군이 참전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걸 너무 좋아하겠죠. 이란의 전쟁을 지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틈이 나오기 시작하고 대만에서도 중국의 틈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라는 뭐 우려까지 확산되게 되면은 너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번에 공격한 걸로 이스라엘이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추가적인 거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안 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뉴스들의 어떤 봤을 때 아직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의 의견이었었습니다. 또 나오는 추후 좀 지표의 변화라던가 증시의 변화가 나오면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급해서 제 다른 사무실에서 오늘 찍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조금 예의주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